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상대편이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해당 대화방에 메시지가 왔다는 숫자가 표시가 되죠. 자, 보통 1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메시지의 경우에는 대화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읽지 않은 1 표시가 나오더라도 확인을 할 수는 있죠. 상단 터치하고 내리시게 되면 알림창이 나오죠. 여기서는 전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창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채팅 페이지에 와 있을 때는 두 줄까지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로 온 메시지일 경우에는 상단을 터치해서 알림창을 연 상태에서는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이번에는 사진을 보냈는데요. 사진을 보냈을 경우에도 이 채팅 페이지에서는 사진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냈다는 말만 나오고 사진은 나오지 않죠. 이 경우에도 스마트폰 상단을 터치해서 내리게 되면 알림창에는 간단하게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 사진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시게 되면 기본 사이즈로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장의 사진일 경우에는 마지막 사진만 확인할 수 있고요. 중간에 있는 사진은 확인이 안 되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읽지 않은 숫자가 바뀌지 않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톡서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사진 동영상 들어가세요. 그러면 읽지 않은 메시지를 보낸 친구 프로필이 나오게 되죠. 그 프로필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진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때 해당 사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이 크게 나와요. 그리고 내려받을 수도 있죠. 자, 사진을 내려받아 볼게요. 자, 저장됐다고 나오죠. 그래도 읽지 않은 숫자 1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어때요? 읽지 않은 메시지 1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읽지 않은 메시지라고 나오게 됩니다. 받기 곤란한 메시지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카톡에 읽지 않은 메시지 숫자를 바꾸지 않고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곤란한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도록 하세요. 카카오톡 채팅방의 새로운 기능과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하단 메뉴에서 친구와 채팅방 중에 채팅방을 누르시게 되면 내 카카오톡으로 채팅하는 여러 가지 채팅방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채팅방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 새로 생긴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다 보면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의 채팅방들이 있을 텐데요. 그 채팅방 중에 자주 들어가는 채팅방이 있고 몇 달 이상 들어가지 않는 채팅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채팅방에서도 계속 알림은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일일이 채팅방마다 알림 설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자주 들어가지 않는 채팅방들은 조용한 채팅방으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과 같이 채팅방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라고 있죠. 자,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게 되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채팅방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채팅방이 지금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됐다고 나오죠. 조용한 채팅방을 여러 개를 지정을 해도 여기에는 하나만 나오게 되고요. 몇 개의 채팅방이 묶여져 있는지 보이게 되죠.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개의 채팅방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용한 채팅방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알림은 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도 메시지는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읽지 않은 메시지의 숫자는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채팅방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편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조용한 채팅방 해제를 할 수가 있죠. 자, 터치하시면 보관 해제라고 있죠. 보관 해제하시면 이 채팅방은 다시 원상복귀 되게 됩니다. 자, 뒤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분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데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나오기는 곤란한 그런 채팅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채팅방에서 오는 알림도 계속 소리가 나죠. 이런 채팅방은 조용한 채팅방으로 묶어서
따로 보관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때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실험실로 들어가세요. 여기에 조용한 채팅방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 체크가 꺼져 있으면 조용한 채팅방 기능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실에서 조용한 채팅방 기능을 우선 체크해 주셔야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채팅방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는 채팅방 이름 설정이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채팅방을 이용을 하실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채팅방 이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자, 터치하시고 채팅방 이름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단톡방, 1대1 채팅방 다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즐겨찾기 해제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나중에 즐겨찾기 한 채팅방만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즐겨찾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할게요. 자, 그 다음 일단 즐겨찾기 하겠습니다. 채팅방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즐겨찾기 추가라고 나오죠? 추가할게요. 자, 그 다음 이 채널도 즐겨찾기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즐겨찾기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정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즐겨찾기 순으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즐겨찾기 채팅방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채팅방들은 즐겨찾기 추가를 해두시고 톱니바퀴 설정에서 정렬한 다음 즐겨찾기 순으로 이용을 하시면 자주 가는 채팅방만 제일 위쪽으로 모아놓을 수가 있죠. 이것도 채팅방 이용할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여기에 즐겨찾기 해제하면 해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항상 들어가는 채팅방이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채팅방들은 즐겨찾기 하지 마시고 상단 고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상단 고정을 해두시게 되면 해당 채팅방은 항상 상단에 고정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채팅방이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 위에 또 채팅방이 있죠. 이 조용한 채팅방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고정된 채팅방이 제일 위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즐겨찾기 채팅방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단 부분에 내가 자주 가는 채팅방을 모아두시면 훨씬 빠르게 채팅방에 접근할 수 있겠죠. 자, 터치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림 끄기라고 나오죠. 자, 해당 채팅방 알림을 끄고자 할 때는 여기서 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림 끄기 해주시고 해당 채팅방 들어가시고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알림이 꺼진 상태라고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가셔서 이번에는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알림 켜기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면 자, 어때요? 알림이 켜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알림을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채팅방 목록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즐겨찾기 표시도 나와 있죠. 이 별 표시가 즐겨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즐겨찾기 추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즐겨찾기 추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채팅방이 있어요. 그럴 때 카카오톡 실행하시고 해당 채팅방 들어가시고 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건너게 되죠. 자, 그럴 필요가 없이 홈 화면에 바로가기로 추가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채팅방을 바로가기에 추가할 거예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버튼으로 추가할지 물어보죠. 자, 이걸로 할게요. 추가합니다. 홈 화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친구 배지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 어떤 앱으로 연결될지 여기에 보이게 되죠. 지금 카카오톡 앱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제 카톡 실행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바로가기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채팅방 기능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눌렀을 때 정렬하는 방식은 즐겨찾기 순 외에도 최신 순과 안 읽은 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최신 메시지 순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요. 메시지를 읽지 않은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채팅방을 보시는 방식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최신 순으로 두게 되는데요. 메시지가 왔을 때 한참 뒤로 넘어가야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한 페이지에 나오지 않아서 메시지가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최신 순으로 놓게 되면 메시지가 온 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톱니바퀴 누르시면 이번에는 편집이 있죠. 이 편집의 경우에는 필요 없는 대화방에서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화방을 나오는 방법은 대화방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나오는 나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해당 대화방으로 들어간 다음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나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매 대화방마다 전부 일일이 나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카톡을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하시다 보면 다양한 광고 채널이라든지 카카오 채널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나가기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 버튼 누르시고 편집 들어가시면 여기서 필요 없는 대화방들을 전부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화방을 나가실 때 하나씩 선택해서 나가지 마시고요.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해서 동시에 나가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할 경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이 채팅방이죠. 이 채팅방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에서 캡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방에 있는 내용을 캡처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 할 경우도 있고 내가 따로 보관해야 될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 캡처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하단 메뉴에서 대화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원하는 대화방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대화방에 있는 말풍선을 캡처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말풍선을 터치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캡처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서 캡처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단에 있는 입력창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캡처를 누르셔도 됩니다. 똑같은 기능을 제공해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말풍선을 터치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캡처라고 나오고요. 캡처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터치하고 기다린 말풍선이 기본으로 캡처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같이 캡처를 하고자 할 때는 원하는 부분을 터치하세요. 그러면 그 구역이 내가 터치한 구역까지 넓어지게 되죠. 자,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말풍선부터 제가 마지막에 터치한 이 부분까지가 캡처가 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어둡게 나오고 캡처하는 부분만 밝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캡처한 구역을 늘리게 되면 그 말풍선으로 가서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시면 캡처 구역이 거기까지 확장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 하단에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선택한 구역이 캡처가 돼서 내 스마트폰에 이미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캡처를 해볼게요. 내려받기 합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저장됐다고 나오죠. 자, 갤러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캡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전송 기능이 있죠. 전송 버튼 누르시게 되면 캡처한 내용을 전송할 상대를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친구 중에서 선택해서 보낼 수도 있고 외부 공유를 누르시게 되면 문자 메시지로도 보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네이버 마이박스라든지 다양한 클라우드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캡처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 캡처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캡처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을 이용해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캡처 옵션 누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변경 안 하면 지금 프로필이 그대로 다 보이는 것이고요. 모자이크를 주게 되면 상대방의 프로필 아이콘이 모자이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모자이크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고요. 그 옆에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원래 이게 아니죠. 그런데 불 뿜는 튜브라고 바뀌었죠.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렇게 가려서 보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은 카카오 프렌즈 아이콘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작위로 바꾸게 돼요. 그 대신 이름은 계속 바뀌는 상태가 되겠죠. 원하는 프로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경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저는 기본 배경인데요. 이 배경을 여러 가지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때 기본 배경을 터치하시면 지금 상태의 기본 배경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택 해제할 때는 선택 해제 버튼 눌러서 해제하시면 되겠죠. 캡처 옵션에서 기본 배경 바꾸는 메뉴가 나왔는데요. 기본 배경은 어떻게 바꾸죠? 우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채팅방 배경 화면을 바꿀 수 있죠.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일러스트 배경을 선택해서 원하는 일러스트로 바꿀 수도 있고, 앨범에서 사진 선택할 수도 있죠. 여러분 갤러리에 있는 사진으로 배경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캡처할 때 이 배경 화면을 이런 기본 배경 화면으로 바꾸는 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카톡 이용하실 때 캡처할 일이 의외로 많은데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캡처해 보도록 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하시다 보면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약속을 잡아야 할 경우는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정확한 위치를 전송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카카오톡의 위치 전송 기능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그 다음 대화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 입력창에 좌측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지도 기능이 있습니다. 이 지도 기능을 선택하면 카카오 맵이 실행되고 정확한 위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지도 실행합니다. 그러면 현재 내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이 지도를 이동해서 중간에 있는 포인트에 원하는 위치가 나오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손가락 2개를 터치해서 양쪽으로 넓히면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손가락 하나만 이용해서 움직이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터치해서 위치를 바꾸시게 되면 중간에 있는 포인트 부분에 해당 포인트의 주소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한 주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 경기장에서 봐야 되는데요. 이 잠실 경기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필요가 있죠.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움직여서 정확하게 만날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부 주소가 다르죠. 그리고 같은 주소라도 상대방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여러 개의 주차장 중에 1주차장 쪽에 있는 올림픽 주경기장 입구 쪽에서 볼 겁니다. 그러면 터치를 해서 그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다 놨죠? 주소는 여기나 동일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멀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넓은 공간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강 시민공원에서 보자고 할 때도 여기일지 알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정확한 위치를 상대방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정보 보내기 터치합니다. 그러면 해당 위치가 이렇게 바로 전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그 지도를 바로 클릭해서 정확한 위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카오티를 이용을 해서 카카오티 택시를 바로 콜한 다음 그 택시를 타고 해당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이동할 때 정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지도 부분을 터치하시게 되면 이 지도가 바로 실행되고 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 위치로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럴 경우에는 카카오 맵을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카카오 맵이 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카카오 맵을 눌러도 바로 카카오 맵이 실행되지 않고요.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설치하시고 바로 내비게이션 이용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죠. 자, 아니면
카카오티를 이용을 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실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티 눌러서 또 설치를 하신 다음 바로 택시를 불러서 이동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카카오톡의 내부 지도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정확한 위치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송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외부 지도기 때문에 카카오 내부 지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경우에는 내부 지도를 되도록이면 이용하시고요. 네이버 지도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자 전송할 때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에서 간단하게 정확한 위치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전송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세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책갈피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화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시다 보면 특히 단톡방 같이 대화가 빨리빨리 지나가고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예전에 했던 대화에 대해서 다시 봐야 할 일이 있죠. 약속이라든지 예전에 했던 대화에 대한 내용에 답을 준다든지 이럴 경우에 예전 대화를 일일이 이렇게 올려서 찾아야 되는데요. 책갈피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시다가 이 부분을 다시 봐야 됩니다. 약속 장소를 다시 봐야 하는데 대화가 이미 많이 지나가서 한참 찾아야 됩니다. 이럴 때 책갈피를 설정하면 간편하게 다시 찾을 수가 있겠죠. 말풍선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책갈피 설정이라고 있어요. 책갈피 설정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책갈피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대화한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인가 책갈피가 설정이 됐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책갈피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말풍선으로 바로 이동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간단하게 나오죠. 자,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대화하는 말풍선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다시 최근 말풍선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 책갈피를 지정하면 대화 내용도 해당 책갈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말풍선을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답장이라고 있어요. 답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말풍선과 연동된 답장을 쓸 수가 있죠. 자, 답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썼습니다. 전송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메시지가 전송이 되고 이렇게 말풍선이 나오는데요. 기존에 있던 말풍선하고 약간 다르죠. 위쪽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자, 이것이 내가 답장을 달아야 할 말풍선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은 그 말풍선에 대한 내 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대한 답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책갈피를 누를 필요 없이 원래 답장을 달고자 했던 위쪽에 있는 이 말풍선을 터치를 해주시면 그 말풍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떤 말풍선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답장으로 돌아가게 하면 다시 답장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렇게 1대1 대화방일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단톡방일 경우에는 대화가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답장을 찾기도 어렵고 상대방의 대화를 찾기도 어렵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많이 오고 가는 단톡방을 비롯해서 1대1 대화방도 예전 대화에 대해서 뭔가 내용을 쓰거나 찾아야 할 경우에는 책갈피나 답장 기능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카카오톡의 검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대화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도중에 검색을 해야 할 일이 있죠. 자, 그럴 때 홈 버튼 눌러서 밖으로 나간 다음 다시 브라우저 실행하고 해당 브라우저에서 검색한 다음 링크 복사해서 카톡으로 돌아오셔서 붙이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대화방 상태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단에 있는 입력창 우측 끝에 보시면 샵 버튼이 있죠. 이 샵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원하는 검색어를 이용을 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 중에 제주도의 인구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력창에 제주도 인구라고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 누르시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해 볼게요. 제주도 인구라고 입력했죠. 검색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제주도 인구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인구 2023년 기준 67만 명 정도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바로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카톡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모든 것을 이 샵 버튼을 눌러서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검색한 것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샵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유튜브라고 씁니다. 자, 유튜브까지만 써도 유튜브 바로가기라고 나오죠. 유튜브 바로가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기에 유튜브 링크가 나오게 되죠. 유튜브 링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실행이 되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카카오톡 마크가 보이게 되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해당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IB96 검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IB96에 있는 강의 영상을 전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카카오톡 마크 눌러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전송할지 물어보죠. 자, 지금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보낼 거예요. 자,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메시지 입력창이 나오죠. 자, 메시지 입력창 터치하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참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내기 합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나오고요. 채팅방 이동 버튼이 나오죠. 그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버튼이 금방 사라져요. 자, 이때는 하단에 있는 열린 창 버튼 누르시고요. 카톡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바로 이렇게 내가 전송한 유튜브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상대편은 이 영상을 터치하면 바로 해당 영상이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시다 보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전송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검색 기능과 유튜브 영상은 이런 식으로 전송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번 홈 버튼 누르시고 유튜브로 가시거나 또는 브라우저 실행해서 이용하지 마시고요. 간편하게 샵 버튼 이용하셔서 검색하고 유튜브 영상도 전송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